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해외 선물의 신3 모의투자 대회 8강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8강전 대회도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잠시 후에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미 연준의 금리 결정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오늘장 대응에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 8강전 트레이더들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가 1시간 동안 정보들 가득 준비해 놨는데요. 더 궁금한 부분들 분명 생기실 겁니다. 트레이더들이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더 알찬 정보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해 보시고요.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외신 소식 전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외신 이슈들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현재 FOMC 회의가 진행 중이죠. 이 연준에 관련해서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준은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4시간 뒤쯤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연준은 올해 0.25%포인트씩 3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낮춘 바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는 소비자 지출 그리고 고용 성장 등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를 스타 경제, 스타 퍼포머라고 평가하면서 경기 확장이 지속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매, 부채, 조건 부채권이죠. 레포 금리의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현재 대중국 관세 부과를 코앞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에 크게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도 연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글로벌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가 연준이 이번 달 안에 4차 양적 완화를 내놓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현재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지급 준비금 확보 때문에 단기자금 시장에 자금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연준의 조치가 절박할 것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미 국채 금리가 연말까지 급등할 수 있다면서 연준은 1년 이상 만기가 더 긴 국채 매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단기가 아니라 장기 국채 매입으로 전환하게 되면 사실상 4차 양적 완화가 내놓는 셈이 되겠죠. 또 이 크레딧 스위스는 다른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캐리 트레이드가 자극이 되면 더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준이 이런 유동성이라든지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미국 경제가 위기에 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골드만삭스의 최고 운영 책임자가 CNBC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경제가 통화 완화 정책과 소비 회복에 힘입어서 다시 accelerate, 전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존 월드론 책임자는 확실히 미국 경제는 올 한 해 고르지 못했지만 다시 성장세를 가속할 것 같은 느낌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연준의 통화 완화 기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완화 정책이 소비자와 기업을 동시에 부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준이 8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고용지표의 강세 그리고 뉴욕 증시의 상승 랠리가 연속으로 나타났는데요. 뭔가 지금 많은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계속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은근히 압박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까지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쪽에 기울고 있는데요. 잠시 후 새벽에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니까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 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요. 올 4분기 들어서 이 금 상승세가 꺾였지만 내년에는 올해 고점 기록까지 갈아치우면서 금값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와 같은 예측에는 골드만삭스, 블랙록, 그리고 UBS 등 금융업계의 큰손들이 모두 동의한 부분인데요. 내년에는 금값이 온스당 1,600달러를 돌파해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에 안전자산인 금값이 하락한 이유는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론, 그리고 미국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내년에도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기 침체가 우려가 여전한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월가는 금값 강세에 베팅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연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금값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곧 나올 FOMC 발표 역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외신평가 전해 듣고 우리 계속해서 마녀의 선물 그리고 선재 트레이더님과 함께 배틀리그 8강전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연준이 10일과 11일 양일간의 회의 후에 우리 시각으로 내일이죠. 내일 새벽 4시에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미 이번에는 동결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시장에 좀 우세를 이루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 일단은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골드만삭스의 CEO가 통화 완화 정책 그리고 소비 회복으로 미국 경제가 다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측한다는 이런 소식도 전해 들었고요. 자, 그런데 반대로 또 월가 투자자들은 내년에 안전자산인 금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예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약간은 상반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오늘 양세동 해설위원과 함께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할 해설위원 소개해드립니다.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오늘 해설위원 이름표를 안 달고 왔는데 시청자분들께 먼저 양해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외신에 대한 부분 좀 자세하게 평가드리는 시간 가질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일단은 미 연준에 대한 FOMC 회의 자체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사실 이제 FOMC에 대한 내용 자체는 이제 한국 시간이죠. 잠시 그렇죠. 이제 4시에 예, 금리 발표가 예정돼 있고 네. 더 중요한 부분은 4시 반에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그렇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에게 미리 좀 고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네. 네, 이런 부분은 언급드리고 싶고 이제 김성 앵커가 언급했다시피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반영돼 있는 상태에 굉장히 가깝다.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기자회견이란 내용 자체 포커스가 굉장히 담기겠지만 내용에 대한 큰 번복이 없는 이상 네. 예, 어떻게 보면 예시로 하나 들면 파월 의장이 내년도는 스탠스 자체가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초점을 맞추겠다. 뭐 사실 이런 부분이 나오면 시장은 급 변동하는 현상 자체가 펼쳐지겠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한 코멘트 자체를 날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네. 부분을 좀 평가하고 싶어요. 지금 사실 이제 실업률 어떻게 보면은 최저라는 분위기가 좀 실려 있는 상황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 대한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는 항상 이제 1.5%에서 2.5% 사이가 적정 금리 수준이라는 걸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현재 적정 금리에 대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어떠한 상황에 대한 제스처를 크게 급변하는 상황을 내뿜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히 이제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무게를 싣는다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되지만은 그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바램이죠. 바램이고 어떻게 보면 방향성입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FOMC 금리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오늘 이후에 좀 있을 예정인데 시청자분들은 금리에 대한 어떤 코멘트라든가 어떻게 보면 갑작스런 금리 인하에 대한 전격 발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측정해 주시고 이미 시장에 많은 반영이 가격된 만큼 금리에 대해서 어떤 방향과 모색하기보다는 오히려 한번
이제 달러 관련 상품, 쉽게 얘기해서 유로,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자산이 골드 N과 같은 상품은 한 차례 한 템포 새벽엔 쉬어 가시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 네. 이렇게 판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관세 관련해서 카운트다운 자체가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제 15일 어떻게 보면 추가 관세에 대한 부과 기간 자체가 다가오는 상황인데 지금 관세에 대한 유예 자체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 자체가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1차 합의에 대한 내용 자체가 완결짓지 않더라도 관세에 대한 유예 내용 자체가 좀 다소 나온다면 시장이 다소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정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결과론에 대한 발표겠죠. 네, 네. 자, 지금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고 가는 시간을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기준 자체가 보합권을 다소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단발성 시황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 언급드리고 싶은데 다시 한번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일 이후 나왔던 방향성 자체가 어떤 추세적인 방향성을 모색하기 굉장히 힘든 시장에 대한 균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먼저 측정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떤 차트 트레이딩에 대한 기반보다는 갑작스러운 시황이 나오면 갑자기 이제 매도로 밀리는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고 갑자기 또 다른 시황 자체가 나오면 또 상방으로 갑작스러운 돌출 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제였죠. 어제 이제 급등하는 현상 자체가 펼쳐지더라도 이 부분 자체가 추세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고서 언급드린 부분은 단발성 시황에 굉장히 가깝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장이 집중하는 내용 자체는 미국이 과연 관세를 유예할까 말까에 대한 어떤 초점 자체가 맞춰지기 때문에 그때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먼저 언급드리고 싶고 카운트다운은 이미 들어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정확히 15일이라는 점, 네. 이 부분을 시청자분들에게 꼭 고지드리시고 이때 어떠한 획기적인 방향성 자체가 추세 자체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만한 내용 자체가 나왔어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는 다시 한번 엑셀을 밟을 것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은 최고치를 넘을 것. 네. 어떻게 보면은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다운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안전자산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지만은 제가 보는 시각은 좀 다소 달라요. 오히려 이제 미 증시 자체가 다시 상승 랠리에 대한 고가를 펼칠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네. 안전자산인 엔화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둘이 같이 갈 수 있을 거다. 네, 이 가능성도 전혀 회피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오늘 네. 외신에 대한 부분 자체가 둘 다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제 미 증시 자체는 어쨌든 간에 앞으로 방향성 자체가 유동성이 점차 확대되면서 미중 무역의 포커스가 굉장히 당길 거예요. 근데 재선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장 유동성에 대한 부분 자체가 더 터지면서 상승 랠리를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건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지향한 바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재선을 앞두고 미증시 자체가 계속적으로 고가 랠리라는 건 어떤 기획성 자체가 굉장히 연출된 분위기 자체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평가드리고 싶은데 문제 자체는 상승 랠리를 올라가는 만큼 시장에 대한 불안성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자체도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입니다. 미중 무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좋다 나쁘다로 좀 평가되면서 유동성이 확대된 만큼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조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국면입니다. 네, 네. 내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는 최고의 투자처는 골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국면인데 저도 사실 굉장히 기대하는 부분은 사실 내년도에도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 부분은 좀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오늘 좀 말이 긴데 이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양해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자체에 대해서 주봉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체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골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 11년도에 고가를 찍고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이제
추세에 대한 이탈 자체가 흐름에 대한 그림 자체가 나왔어요. 앞으로 방향성 자체를 좀 더 측정을 하자면은 다운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오히려 내년에 대한 분위기는 올해와 같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더 많이 연출될 것이다. 이제 기술적 지표로 간단하게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 이 근거에 대한 내용 자체는 재선을 앞두고 미중 무역에 대한 불안성이 확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재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자체 급등 가능성은 여러분들에게 또 꼭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외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미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에 오히려 또 안전자산인 골드도 같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좀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선물 시장 시세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 선물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0.14% 상승입니다. 3,14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24% 오름세입니다. 8,384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3% 하락세입니다. 59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25% 오름세입니다. 1,47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7% 하락세입니다. 1.1092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모의투자대회 룰. 모의투자대회에는 총 25명의 트레이더가 참가하며 배틀리그와 누적 스윙리그 2개의 리그가 존재합니다. 배틀리그는 본선, 8강, 4강, 결승을 거쳐 최종 챔피언이 탄생합니다. 배틀리그는 당일 수익금을 기준으로 승점을 부여받게 되며 누적 스윙리그는 대회 기간 내 최고의 수익금을 기록한 트레이더가 우승하게 됩니다. 3, 2, 1. 네, 배틀리그 8강 대진표입니다. 먼저 A조 주천 선생 트레이더와 엔젤 트레이더 1대2로 엔젤 트레이더가 앞서갑니다. B조입니다. 정글 트레이더와 외환영웅 트레이더 역시 1대2로 외환영웅 트레이더가 앞서갑니다. 자, C조입니다. 선제 김우석 트레이더와 만열선물 트레이더, 선제 김우석 트레이더가 2점 먼저 챙겨가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D조입니다. 야신 트레이더와 황금연못 트레이더 3대0입니다. 화생 야신 트레이더가 이제 준결승에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국내 지수 매매의 최강자 엔젤입니다. 저 주천 선생과 함께라면 쪽박도 대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는 수익으로 말합니다. 정글입니다. 1% 알미 금융을 지배합니다. 외환영웅입니다. 시즌2 챔피언의 매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재 김우석입니다. 언제나 기회는 있습니다. 꾸준한 수익은 저 마녀의 선물과 함께 하십시오. 자, 오늘도 이 파생야신과 함께 최고의 수익을 노려봅시다. 해외 선물의 내비게이션 황금연못. 네, 8강전 트레이더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누적 수익 리그 결과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자, 먼저 1위는 광주 마스터 트레이더입니다. 오늘 200%를 넘었네요. 210% 달성하면서 2억 1천만 원의 수익금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2위는 외환영웅 트레이더입니다. 196%네요. 1억 9천만 원의 누적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는 리치 트레이더 9,100만 원의 수익금 기록하고 있고요. 4위는 정글 트레이더 8,500만 원의 누적 수익입니다. 5위는 엔젤 트레이더 7,300만 원의 수익금 내고 있습니다. 6위는 선우 트레이더 6,100만 원의 수익금 기록하고 있고요. 7위는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 6천만 원의 누적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8위는 차티스트 트레이더 5천만 원의 누적 수익이고요. 9위는 강인 트레이더 4,400만 원의 수익금 내고 있습니다. 10위는 산수와 바다 트레이더 3,500만 원의 수익금이고요. 11위 황금연못 트레이더 3,400만 원입니다. 12위는 야신 트레이더 3,100만 원 내고 있고요. 13위는 변곡감시자 트레이더 2,600만 원의 수익금 내고 있습니다. 14위 주천 선생 트레이더 2,300만 원의 누적 수익이고요.
15위는 카우보이 트레이더 1,300만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위는 클로이 트레이더 800만 원 기록하고 있고요. 17위는 지수 트레이더가 440만 원의 누적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배틀리그와 별도로 진행되는 누적 수익 리그 순위 함께 확인하셨고요. 자, 배틀리그 결과도 함께 확인하시죠. 자, 먼저 A조 주천 선생 트레이더와 엔젤 트레이더인데요. 주천 선생 트레이더가 오늘 13만 원의 손실, 그리고 엔젤 트레이더가 550만 원의 수익 기록하면서 엔젤 트레이더가 1점 더 챙겨갔습니다. 자, 그리고 B조입니다. 정글 트레이더와 외환영웅 트레이더죠. 정글 트레이더가 70만 원의 수익, 외환영웅 트레이더가 1,300만 원의 수익 기록하면서 1점 더 챙겨갔습니다. 자, C조입니다. 선제 김우석 트레이더와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 선제 김우석 트레이더가 640만 원의 수익금을 기록했고요.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가 68만 원의 수익금 내면서 선제 김우석 트레이더가 2점으로 앞서갑니다. 자, 마지막 D조 확인합니다. 야신 트레이더 그리고 황금연못 트레이더입니다. 야신 트레이더가 14만 원의 수익, 황금연못 트레이더가 350만 원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야신 트레이더가 3점으로 먼저 준결승에 안착했습니다. 자, 이렇게 조별로 8강전 배틀리그 결과까지 함께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C조 트레이더죠. 선제 김우석 트레이더 그리고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와 이 시간 함께 하는데요. 두 분 모셔보죠.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먼저 제 옆에 계시는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입니다. 제가 이렇게 8강을 올라올 줄 몰랐는데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욕심냈던 부분 이렇게 이룰 수 있어서 이것 자체로도 너무 만족스럽고요. 오늘 또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이제 뭐 매매하고 있는 상품들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이나마 도움 드릴 수 있는 말 몇 마디 나누고 돌아갈까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욕심내셨던 것처럼 이번 주에 또 8강에 올라오셨는데 오늘도 알찬 내용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선제 김우석 트레이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재 김효석입니다. 날씨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몸 관리들 잘 하시고요. 물론 저도 오늘 양말 안 신고 왔지만 네, 하여튼 뭐 추워지는 만큼 몸 관리 잘 하시고 그다음에 뭐 지금 좀 비수기다 올해 좀 변동성이 예년과 좀 다른 구간들이 있죠. 그래서 또 너무 조급해하지 또 마시고 또 복귀도 하시면서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인사 한번 나눴는데 양세동 해설위원과도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 들었는데 오늘 두 분과도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되겠죠? 사실 이제 왜냐면은 많은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마녀의 선물님 이제 먼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신 건가요? 네.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 모르실 수 있겠지만은 이제 일전에 이제 본선 리그에서 자기의 목표는 자신의 목표는 일단은 8강에 대한 진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누적 수익 자체를 꾸준히 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가능한 부분이지 않았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하는데 자, 마녀의 선물님께서는 사실 이제 계약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누적 수익 자체가 좀 6천을 달성하신 분이에요. 자, 오늘 트레이딩 자체도 사실 이제 한 차례 들어갔다고 좀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거 시청자 관련해서 어디 포지션에 들어간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어제 이제 방송을 본방 사수를 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시청자 입장으로 방송을 보면서 이제 지금 제 개인 단톡방에 이제 들어와 계신 분들이랑 같이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 목표는 8강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원래 매매하던 스타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대회에 좀 임하고 싶어서 회원분들과 같은 포지션을 잡고 같이 한 계약으로 들어와서 회원분들께는 새벽에 이제 50틱 청산시키고 저는 60틱으로 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데 어제 많은 분들이 골드가 이제 예상보다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일시적이지만 골드가 분명히 반등 자리에서는 분명히 한 번 더 이렇게 아래로 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저만의 박스 뭐 매직 구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저는 분명하게 항상 잡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이제 매도 라인을 잡고 거기에 있어서 수익을 딱 50틱, 100틱 딱 정리하는 부분에서 자신 있게 그 부분만 딱 정리를 해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질문을 한 차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아직 골드 매도에 대한 전략 자체는 유효한 건가요? 아니죠. 제가 어저께도 분명히 설명을 드렸던 거는 일시적인 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저는 처음부터 이 대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골드에 대한 남다른 좀 애정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골드는 제가 아래에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계속 매수 자리를 보겠다고 네네. 말씀을 드렸듯이 골드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앞으로도 아까 양세동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상방향으로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데일리 수익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자리를 좀 드리는 내용은 일시적인 잠깐의 눌림세 이런 데에서는 분명하게 수익을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매도를 말씀드린 거고 큰 그림으로는 골드는 저는 매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매매 전략은 골드 매수 전략을 펼칠 생각이에요. 사실 골드 포지션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중간한 위치값에 있기는 해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도에 대한 위치값을 보지만은 일봉상 위치값에서는 오히려 매수를 볼 수 있는 분위기도 연출이 되고 시장 상황 자체가 오히려 15일 기준으로 관세에 대한 유예 자체가 좀 결정이 되면은 골드에 대한 분위기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 자체를 하는데 사실 골드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이제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상황 자체가 관세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있기 전까지 좀 골드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공감하죠. 관세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골드라는 것을 어찌됐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큰 그림만 뒤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번 주 방송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나마 이제 변동폭이라든지 데일리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익청이 가능한 상품이 지금 골드다 보니까 저도 지금 주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지 결코 이제 골드가 뭐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 되게 불안한 상황인 거죠. 불안한 상황인 건 맞죠. 네, 일단은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차트 트레이딩 관점에서 안전자산의 대표 골드인 상품 자체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을 좀 유지하기보다 단타적 트레이딩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을 내기 쉽다는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편인데,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추세적인 방향성 자체는 관세에 대한 부과 아니면 유예, 네, 이 부분으로 둘 중 어떤 결정 자체가 내려진다면은 그때부터 좀 매매 트레이딩 자체가 추세가 확실하게 드러날 예정이니 방향성 자체는 그때 확보하시는 게 오히려 좀 속이 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선재 트레이더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떻게 저희가 좀 이제 연출 자체를 재밌게 하고자 이제 같은 시조를 좀 모시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사실 2승을 좀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트레이딩 자체 이틀 자체가 굉장히 남아있는 상황 내에서 네. 먼저 3승을 가져가실 자신이 있으신지. 그 자신 있게 해야 되는. 아니 솔직히 뭐 그렇습니다. 뭐 8강 그렇죠. 저는 8강 최종 목적을 달성했다 보고요. 사실 12월 달이라서 뭐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2016년부터 방송을 했는데 아마 제가 일주일에 생방송 10번씩도 하고 있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루에 4번씩도 방송하고 뭐 프로그램 5개, 6개를 동시에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많이 지친 상태고요. 뭐 사실 명분 자체는 솔직히 없습니다. 저한테 대회 우승해야 될 명분도 없고 그다음에 뭐 저번에 시즌 2 때는 또 그게 있었지만 이번에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8강 진출 못하면 쪽팔리니까 8강이나 진출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번 대회도 여러분들 뭐 제 수익 내역 누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한 8일 정도 됐을 때 누적 1등하고 뭐 첫 번째 첫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뭐 이번에는 손실 없이 해야지 하는데 수익 나는데 손실로 한번 잘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삐진 걸 이제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오류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승점만 제가 관리해서 왔는데 뭐 지금 뭐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도 진행하고 하기 때문에 뭐 스타일이나 그건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선 올라왔기 때문에 뭐 예의가 이건 것 같아요. 저번에 어떤 전문가님이 뭐 상대 평가에서 뭐 이렇게 누군가를 견제한다는데 제 말씀을 하셨다고 누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의상 그분을 위해서라도 8강을 올라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 마지막 날 보니까 뭐 한 5, 600 하시더라고요, 저희 조분들이. 그래서 딱 그날 좀 집중해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날은 좀 운이 좋았다고 봅니다. 어제 크루도일 이제 변동성들이 위아래로 난리치는 날 같아서 뭐 그렇게 사인 드렸지만 사실, 걸어놓고 이렇게 크게 신경 못 쓰고 익절을 계속 못 하고 있었거든요. 들어가도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좀 준 상태고, 뭐 지금 같은 상황도 좀 궁금한 포지션들을 많이 잡고 있어서 걔네들이 이제 원하는 포지션을 만들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거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고, 만일 선물님이 뭐 목적 달성했다니까 만일 선물님 템포에 맞춰서 뭐 적당히 저도 하면서 너무 또 무리스러운 매매 안 하고 또 보기 안 좋은 모습 좀 피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적당한 노력해서 뭐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는 해야 되겠죠. 근데 해설위원님이 너무 압박하시는 것 같아서 너 신경 써서 안 하면 너 안 돼 뭐 이런 느낌이라서 많이 신경 쓰입니다. 네, 정말 오늘 시작할 때 얘기를 나눴지만은 네네. 사실 이제 양말을 안 신고 오셨어요.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서만 보이지만은 정말 복장은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뭐 항상 저희 전문가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이제 사인 드리고 딱 1시간밖에 리딩 못 하고 이제 12시 30분쯤에 또 마이크를 잡을 건데 뭐 그렇습니다. 저희 이 방송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정리된 상태에서 뉴스를 하기보다는 실전 매매하는 야인들이 모여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좀 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공유하는 관점이라 봐서 너무 격식보다는 본인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같이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은 보이는 데는 좀 신경 쓰고 좀 제가 편할 수 있는 것은 좀 이렇게 그렇게 하고 왔다고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방송인 만큼 또 어려운 질문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항상 준비를 해 오시는 분이시긴 하지만은 사실 이제 제가 좀 이제 질문 자체가 좀 난해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뭐 이런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유가 얘기하셨잖아요. 또 유가 안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아람코 상장 관련해 갖고 조만간 이제 진행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이 뽑는 상태에서 이제 오늘 상장을 했죠. 네, 네. 상장을 한 상태에서 유가에 대한 어떤 변동성 자체는 지금 크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시장의 상황은 어떤 관점에서 유가를 좀 바라보는 게 이상적인지. 맞습니다. 가장 지금 관심사들은 대부분 오일에 많이 집중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누가 봐도 기술적으로는 매도가 걸린 상태이긴 한데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죠. 저희도 제일 궁금한 거 이렇습니다. 뭐 우선 설명드리면서 제 관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일 쇼크라고 일어났던 이 구간들 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다시 이 구간들을 터치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을 넘어갔으면 다시 윗 구간들 테스트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조겠죠. 하지만 매수 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너무 매수들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보죠. 뭐 얘네들이 채널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꾸준히 뭐 배팅이 들어간 상태에서 아래 구간들 지지력을 유지한 상태로 계속 이제 억지 그림이든 아니면 뭐 돌파를 바로 못해서 이 그림을 만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 이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습니다. 뭐 채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중심 채널에서 매수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들이 아직 센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술적으로 매도가 걸려있다고 많이 공감을 하고요. 오늘 또 한 세 전문가한테 전화 받는데 오일에 대해서 많이들 짜증내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이거 뭐냐. 근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뭐 얘네들은 우선 아직은 이 구간들을 유지하는 매수 세력들이 굉장히 셀 거고요. 한마디로 이 구간들을 지지하는 영역들에서 그대로 윗구간들 돌파해서 장기적으로 내년에는 한 $70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막상 중요한 건 이거죠. 이 구간에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과연 바로 얘를 넘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죠. 자, 아래 구간들 지지를 하고 아직은 버티고 있으나 충분히 얘네들은 다시 채널로 들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시장들이 움직이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 관점은 이제 매수도 열어놓고 매도도 대응하고 있지만 데일리 영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뭐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쟤는 기술적으로 볼 때는 $57 확인 전략이 한 번쯤 와야 되는 그림이다. 그렇지 않으면 매수로 갔을 때 계속 차익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거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두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욕을 섞어가면서 말을 했지만 위아래로 매수로 가도 매도로 올라오고 매도로 가도 매수로 올라가는 난리치는 영역 내에서 출렁거릴 거다. 근데 실제적으로 어제 한 번 매도로 빠진 다음에 매수 급등, 매도 급락, 다시 매수로 갔다가 또 매도 급락이었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출렁거리긴 했는데 우리가 보는 기본적인 성향이 이렇습니다. 이 구간들 저항을 갖고 있는 이 성향 자체에서 여기를 안차기가 어렵다. 그래서 많이 치더라도 60.50대, 오늘 국제유가 그 지표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수는 60.50대를 열고 아래 구간은 58.50대,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57달러 중반을 열고 볼 거다. 중요한 거는 매수애들이 얘네들을 유지하고 싸울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다. 뭐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위를 못 넘어가기 때문에 포지션들이 계속 청산 물량들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하방부에서 어제 매수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오기 전에 1시간 전에 딱 1시간만 리딩할 수 있어서 여기서 매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1, 2자리가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이 자리 1차, 그 다음에 미장 전까지 볼 수 있으면 4, 5를 치는데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2차를 바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제 잡고 대응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같은 구간은 59달러 부근이 중심이기 때문에 지표 전에는 59달러, 5차는 위아래로 10팅 내외 자리에서 머물러서 지표를 바라볼 거다. 뭐 이 이야기고요. 그래서 뭐 결론은 이거죠. 헷갈린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매도가 걸려 있으나 아람코 상장과 전반적인 분위기는 매수에 대한 시도 영역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방향성보다는 단타부터 시작해서 익제로 끌고 가는 매매 전략이 아직 유리하고 저처럼 뭐 여러 계좌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해지 전략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해지를 걸고 있는 상태고요. 뭐 매수에 대한 포지션, 그다음 매도에 대한 많은 포지션들 해서 수익난 애들 익절로 잡고 위아래로 출렁거릴 수 있다는 확산의 가능성을 보고 전략을 꾸릴 수는 있겠으나 단타 입장이나 네이키드 매매에서는 아무래도 보합을 인지하시고 보합 구간 안에서 지지력들 단타에 익절 잡고 끌고 가는 모습들 뭐 이런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58.7080 지지를 못 되면 우선은 매수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단기적인 매도 성향을 이어지고 어차피 원웨이 성향보다는 위아래로 출렁거리는 확산 영역의 트레이딩이 맞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꺼내주셨어요. 굉장히 어렵다. 네, 단기적으로 좀 얘기를 주셨는데 네. 사실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아람코 상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만 해드리자면은 이제 세계 석유 수출의 어떻게 보면은 10% 비중을 차지하는 사우디가 국영 기업으로 좀 이제 상장이 된 케이스인데. 네.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랑 좀 비교되는 게 상장에 대한 금액 자체가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전체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에 그렇죠. 대한 네네. 상황 자체가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아람코 상장을 사실 좀 서두른 경향이 있죠, 사우디에서. 근데 시청자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은 이제 유가가 높을 때 좀 상장에 대한 계획 자체를 좀 서두른 경향이 있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내년도에 이제 국제 유가가 홍수처럼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측 자체가 있기 때문에 네. 사우디도 이 방향성에 대해 어떤 측정 자체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 번쯤 하게 되는 이제 시장 상황입니다. 자, 이제 미 증시 계좌인데 미 증시 소식 듣고 네. 그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 증시 개장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뉴욕 3대 지수는 현재 혼조세로 출발한 상황입니다. 선물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0.01% 약보합입니다. 3,13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07% 강보합권입니다. 8,36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24% 하락세입니다. 59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26% 오름세입니다. 1,471달러 선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3% 약보합입니다. 1.1097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뉴욕 3대 지수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혼조세로 출발을 했고요. 선물 시장은 좀 약간 관망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제 60분봉에 대한 차트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박스 랠리 장세, 이제 어떻게 보면 관세에 대한 부과 전까지 오늘 매도에 대한 트레이딩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이제 고점에 대한 평가 자체가 그냥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도 트레이딩, 단기적 트레이딩으로 좀 타점을 잡은 뒤 트레이딩 하시면은 좀 수익을 이제 어떻게 보면 손익비에 대한 구성 자체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양세동 해설위원의 이야기 간단하게 좀 들어봤고요. 자, 외신센터 연결해서 오늘 증시 자세한 개장 상황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증시는 무역 협상의 불투명성 때문에 약보합권에서 마감한 바가 있죠. 오늘은 증시가 조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는 0.21% 하락한 27,823선을 지나고 있고, S&P 500 지수는 0.1% 상승한 3,135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13% 강보합권에서 8,627선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속보가 나왔는지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네, 현재 지금 주식 변동이 거의 없는 상태다. 그리고 보잉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 주식 변동이 거의 없는 이유는 지금 현재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모두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오늘 1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0.3%가 증가하면서 월가의 예상을 상회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증가하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쪽으로 무게가 실릴 수 있다고 이렇게 평가가 나왔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소비 지출이 경제 호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표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아람코가 사우디 시장에 상장하면서 10% 급등한 상한가를 터치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 증시 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배틀리그로 돌아가 보시죠. 네, 오늘 뉴욕 3대 지수 개장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개장했으니까 이런 상황들 오늘 트레이더들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선재 김우석 트레이더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증시 상황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은 양세동 대표위원 이야기하고 뭐 비슷합니다. 네네. 우선은 더 올라가도 매도를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선 뭐 지금 입장에서 뭐 매수를 계속 끌고 가기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중에서 뭐 잘못된 것부터 한번 쭉 저희가 했던 거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추세 상단부가 걸린 상태에서 매도로 빠진 애들, 얘네들 8,100까지를 우리가 노려보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8,100보다는 윗구간을 터치를 했죠. 자, 제가 그날 끝나고 리딩을 하면서 이 구간에서 저희가 매도를 좀 봤었습니다. 매도를 봤는데 저가를 계속 못 낮추더라고요. 그래서 익절을 끝내고 아랫구간들 이 정도 매수를 더 쳤다. 그렇기 때문에 윗구간들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시 기다려서 윗구간에서 저희가 매도로 돌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다시 얘네들 윗구간까지 올린 게 저희가 매수로 돌려서 올린 게 8,370 지수죠. 그래서 8,360 지수부터는 정리, 그 다음에 8,380 지수까지는 저항. 그래서 얘네들부터는 이제 추가적인 매수가 오더라도 되돌림 구조다, 그리고 매도 자리다,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오버슈팅이 나와서 추세 저항까지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온 애들 약수익하고 다시 재매도를 계속적으로 쳤는데 지금 구조는 그래서 8,380 지수 저항을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매도를 보는 게 맞는데 아직 제가 없는 상황에서 두려우면 얘네들은 겁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보수적인 자리를 보자. 그래서 우선은 제가 오기 전에는 무포자분들이나 초보분들은 상단부 제약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우선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상태고요. 지금 상태에서 뭔가를 결정 못 하겠다면 얘네들은 계속 왔다 갔다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직 오전 중에부터 해서 새벽까지죠. 미국 애들이 얘네들 지지력들을 못 낮췄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쫓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추세가 나면 매도,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온 애들 상단부에서 되돌림 구조를 보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입장이고, 우선은 추세 상단부 근처에서 추세가 만약에 얘가 고점이라면 얘네들을 지키고 싸우려고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그 그림들 자체가 오차가 계속적으로 매수 쪽으로 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겁을 줬기 때문에 겁을 주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돌리고 끄는 그림들이나 아니면 골드가 동반 상승하면서 매도로 빠지는 그림들을 보자. 뭐 골드 말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자면 골드도 이제 지지력에서 매수를 드린 상태입니다. 오늘 어차피 저희가 매도에 대한 되돌림을 이 구간까지 본 거고 장기적으로는 1670 지수
73지수까지 추세 매수, 마녀선물님이 잘 보고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혼조세기 때문에 1527지수가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는 얘는 또 나오지 않겠죠. 하지만 데일리 영역에서도 아무래도 골드하고 상반되는, 그러니까 골드가 매수를 좀 더 유지하는 상태에서 추세를 깼을 때 매도를 따라간 것과 그다음에 반등해서 되돌림부터 익혀잡고 끌고 가는 매도 영역 싸움들이 오히려 유리한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 세더라도 여기서 쫓아간 건 좀 지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8,100까지의 그림들 다시 열 수 있는지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저항 구간, 매매 영역, 매도 관점을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시청자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네. 오늘 사실 이제 도트레이더를 만나게 됐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모든 종목 자체를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김우석 트레이더, 선재 김우석 트레이더 카톡방 참여하시고 좀 이따 방송을 하실 계획이시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무방인가요? 네, 무방 열어놓고 할 거고요. 한 12시 40분에 마이크 다시 잡고 이제 개인 매매 하시다가 잘못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리딩할 때 멘트가 이렇습니다. 잘못된 포지션, 물린 포지션들, 혼자 하다가 문제된 포지션들 항상 체크를 해드리고 회원분들은 잘못된 포지션 없을 때까지 매일매일 체크해서 마무리를 하는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12시 40분에 가서 다시 한번 봐드리고 그다음에 내일이나 추세에 대한 대응 영역들 다시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네, 이따가 이제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좀 열려 있다 보니까 카톡방 참여하셔서 방송 무방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녀의 선물님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틀이 남았어요. 네. 네, 이제 어떻게 제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여태까지 손실이 하루 있었는데 그렇죠. 네. 계속 꾸준히 잘해오셨는데 네. 이제 좀 2차 목표 4강을 좀 달성하고 욕심을 싶지 좀, 않으실까 이 생각을 좀 가지는데 전혀요. 전혀 아닌가요? 전혀요. 여기 지금 선재님 나와 계시는데 오히려 대진표를 딱 보고서는 전 시즌 우승자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워낙에 또 오래 하셨고 또 알다 보니까 노출이 좀 많이 돼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제가 또 할 수 있는 제 그릇과 제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는 매매와 분명 다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같이 방송하고 있는 걸로 만족하고 저는 또 제 매매하면서 또 시청자분들이랑 따로 이제 인사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또 일단은 겸손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녀의 선물님도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네, 때문에 포지션 전략에 대한 제공 자체를 꾸준히 하시는 편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하루 손실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루 손실 트레이딩이었는데 저번에 마지막 인사를 좀 나눈 듯한 그 느낌이었는데 크리스마스 인사까지 다 나누는데 그런데 또 나오셨어요. 무서운 분이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멘트를 나오시는 분이라 그러셨어요? 네. 어떻게 또 오늘도 마지막 멘트 한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징크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거 참 좋은데요. 네. 미리 인사드릴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새해 또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저거 이제 선재님 좀 긴장하셔야 되는 게 저 멘트 날리고 이제 진출을 하셨어요. 아니 사실 저렇게 안정적으로 하고 보여주신 분들 처음에 오셔가지고 TV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어차피 최선을 다하든 안 하든 그 좋은 걸 보여주셨으면 저런 분들은 타이틀을 갖고 가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얻었죠. 예. 그래서 더 좋은 결과가 있는 게 당연하다 보고 또 어차피 저희가 여기서 대회 끝나지만 또 중요한 거는 같이 시청자분들은 매매하고 또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내셨으면 하고요. 저 그러길 이따 바랍니다. 무방 들어가도 되나요? 전화 주시면 오늘부터 저 매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번호 교환 자체를 유도하는 멘트는 좀 자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제 제가 좀 기대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트레이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유지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인물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셔서 이제 같이 대화 나눈 시간 언제든지 준비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오늘까지의 상황은 선재 김우석 트레이더가 2점을 먼저 챙겨가면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내일도 1점을 챙겨가셔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재미있는 경기를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신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내용 가득 전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내용들은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